제가 학생분들과 수업하면서 제일 복습을 많이 하게 되는 챕터가 비동사입니다. 비동사는 정말 영어에서 빠지지 않고 보인단 말이에요. 내가 남이 만든 문장을 볼 때는 너무 많이 쓰여서 쉽게 쉽게 따라하면 될 것 같은데 막상 내가 영어로 만들어 보자니 어렵단 말이에요. 비를 넣어야 할 곳에 안 넣으시고 안 넣어도 되는 곳에 비 넣으시고 학생분들 이러거든요. 자, 이번 영상에서 어디에서도 빠지지 않는 비동사 마스터 해볼게요. 한국 사람이 머릿속에서 어떤 말을 영어로 하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딱 생각이 납니다. 저는 영어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필요한 정보를 쏙쏙 빼서 영어 문장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한국 학생분들은 그런 영어를 말하고 싶을 때 아마 한국어 문장이 먼저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그 문장이 머릿속에 딱 적혀 있고 그 문장의 단어 하나하나를 1대1로 영어로 번역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영어와 한국어에는 말의 순서 차이가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전 영상 내용 잠시 복습합니다. 영어는 문장을 딱 시작하면 전치사가 없는 부분을 말하고 전치사가 있는 부분을 말하죠. 그래서 제가 머릿속에 frame을 딱 넣어주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frame을 채우는 순서, 이게 바로 영어 뇌를 만드는 방법인데요. 동작이 뭐지? 그리고 이 동작을 누가 했지? 이 순서로 생각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순서는 주어, 동사, 목적어입니다. 심지어 이 동작이 여러 개 등장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전 다른 영상에서 동작이 여러 개가 등장했을 때도 큰 원리는 같더라. 동작을 파악하고 그 동작을 누가 했느냐를 찾아내어라. 그리고 나서 각각의 순서를 어떻게 나열해야 되는지를 배우는 얘기였습니다. 그건 형식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자, 이렇게 복습을 마쳤는데요. 복습 얘기를 하다 보니 눈치채셨겠지만 영어에서는 정말 동사가 중요합니다. 동사가 중요한 만큼 이 동작을 누가 했느냐 하는 주어도 중요한데요. 오늘은 이 주어와 동사의 관계를 조금 더 상세하게 파헤쳐보고 영어 뇌를 레벨업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틀은 동일합니다. 영어를 말하고 싶으면 동작을 찾고 이 동작을 누가 했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레벨업을 해야 되니까 질문을 조금 바꿀게요. 바로 주어가 동작을 스스로 했나? 라는 질문을 본인에게 해본다는 겁니다. 영어 문법에서 챕터로 따지면 오늘은 수동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주어가 동작을 스스로 했냐라는 질문에서 답을 하실 수 있는 경우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네, 맞아요. 주어가 동작을 스스로 했습니다. 두 번째, 아니요. 주어는 동작을 스스로 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동작이 없어요. 자, 이 세 가지 경우를 하나하나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네, 맞아요. 주어가 동작을 스스로 했어요의 경우입니다. 이게 보통 한국 학생들이 영어를 만드실 때 만드는 문장인데요. 순서는 주어 다음에 동사를 하고 그 다음에 동작의 대상이 있다면 그 바로 뒤에 을을에 해당하는 목적어를 쓰시면 됩니다. 이때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그 조사, 은는이가 을을이 완벽하게 다 들어가는 경우라고 볼 수 있어요. 예문으로는 I love you. 나는 너를 사랑해. 가 되겠죠. 여기서 한 스텝 더 나아가셔야 돼요. 시간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영어에서는 동사의 모양을 바꿔서 시간을 나타냈죠. 이전 영상에서 배웠던 시간 나타내기입니다. 잠시 복습을 해보면 그 시간들 중에서 진행의 시간들에는 비동사가 쓰였습니다. 뜻은 중이다 였죠. 현재 진행은 비동사의 모양을 바꿔서 am, are, is, ing, 과거 진행은 was, were, ing, 미래 진행은 will be, ing가 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비동사를 쓰고 그 뒤에 동작을 쓰실 때는 꼭 ing가 와야 합니다. 아니면 틀린 문장이 되어버려요. I am make a cake 이거 틀렸어요. be 다음에 make가 왔잖아요. I was make a cake 이것도 틀렸습니다. was 다음에 make가 왔어요. I was made a cake 이것도 틀렸어요. was 다음에 made가 왔어요. 수업하다 보면 이렇게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was를 써야지 과거를 나타내죠. 그런데 made 자체로 과거형을 쓰게 되는 겁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시간 나타내기 영상에서 확인을 하세요. be 다음에 ing 쓰면 중이다. 이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오늘은 제가 레벨업 시켜드린다고 했으니까 오늘 영상에서는 거기에서 한 발짝 더 나가야 됩니다. be ing 쓰면 중이다. 거기에 덧붙여서 그리고 이 상황에서는 주어가 동작을 스스로 했구나까지를 생각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I am making a cake. 나는 스스로 케이크를 만드는 중이다. I was making a cake. 나는 스스로 케이크를 만들고 있는 중이었다. 자, 다음 내용으로는 주어가 동작을 스스로 했느냐라는 질문에 아니요, 주어가 동작을 스스로 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답변을 하는 경우가 됩니다. 주어가 동작을 스스로 하지 않았다는 건 자동적으로 주어가 동작을 당했다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어와 동사를 쓰는 그 순서는 변하지 않아요. 주어 다음에 동사를 씁니다. 다만 그 동사의 모양이 be 다음에 pp의 모양이 되어버립니다. 자, 여기서 잠깐 영어 공부하시다 보면 pp라는 말 되게 여러 번 들어보시죠?
PP는 한국말로는 과거 분사라는 문법 용어입니다. 한국말에서 과거 분사라고 해서 이게 과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 과거 아니에요. PP는 보통 3단 변화 중에서 마지막에 세 번째인데요. go, went, gone, catch, caught, caught, live, lived, lived 이 마지막 단어가 PP입니다. 그런데 이 과거 분사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 여쭤보시는 학생분들 많으세요. 이거 해석 못합니다. 왜냐하면 PP 자체로는 아무 뜻이 없어요. PP가 무엇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는 거예요. PP가 만날 수 있는 짝꿍은 두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전 시제 영상에서 배웠던 have pp입니다. 이때는 지금까지라는 뜻이었어요. 두 번째, 오늘 배우는 be pp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당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이렇게 PP 자체로는 과거의 시간을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당했다는 동작을 언제 당했는지 어떻게 표시할 수 있을까요? 이때도 능동태의 진행과 같이 be의 모양을 바꿔줘야 합니다. MR is PP는 현재, was were PP는 과거, will be PP 하면 미래가 됩니다. 자, 이 문장을 바꿔보세요. 영어 뇌를 가지셨다면 이런 순서로 찾겠죠? 첫 번째 동사를 찾아요. 튀겨지다. 그 다음에 뭐가 튀겨졌죠? 치킨이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되죠? 주어가 동작을 스스로 했나요? 질문하셨을 때 대답은 치킨이 안녕하세요. 전 이만 튀기러 가볼게요.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치킨이 당했구나 하면서 BPP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차례대로 적어볼게요. Chicken is fried. 이 다음에 조사가 후, 이내로가 붙었죠. 알맞은 전치사 넣어주시면 됩니다. The chicken is fried within 30 minutes after the order at our shop. 자, 여기서 잠깐 이거 하실 때 우리 가게에서는 을 주어로 잡으시는 학생분들 많으세요. 왜냐면 는이 붙어 있으니까요. 근데 우리 조사에서 레벨업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은는 이가가 있다고 무조건 주어로 만드시면 안 되고요. 동사 찾고 그 동사와 관련된 것 이것이 주어입니다. 아시겠죠? 세 번째 경우 보겠습니다. 주어가 동작을 스스로 했나요? 라는 대답에 동작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경우입니다. 한국 학생들 이거 굉장히 헷갈려 하세요. 왜냐면 사실 영어를 말할 때 번역하지 말고 동사부터 잡으세요 하는 이런 지금 주문도 힘든데 그래도 동사를 잡으려고 했더니 동작이 없다니. 영어 문법에서 동작이 없다라는 말은 뭐냐면 지금의 상태를 나타낸다는 말이에요. 이 상태는 형용사, 명사 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장에서 형용사 찾는 거 은근히 헷갈려요. 왜냐면 한국어 문장에서는 형용사가 모두 다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동사도 다로 끝나거든요. 아름답다, 귀엽다, 행복하다, 산다, 튀겨진다. 전부 다 다로 끝나니까 헷갈려요. 영어 공부를 하시면서 형용사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 건 사실 아름다운 플러스 이다가 아름답다가 된다는 거예요. 귀여운 플러스 이다, 행복한 플러스 이다. 그러니 이 아름다운, 귀여운, 행복한 이 자체로는 형용사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다에 해당하는 게 동사인 건데 이때 쓰이는 동사가 be입니다. 이때는 be 뒤에 ing가 오는 것도 아니고 be 뒤에 pp가 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be만 쓰시면 됩니다. 학생분들 중에서 my dog cute 이렇게만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그럼 동사를 어떻게 써야 된다고요? be를 넣어야 된다고요. My dog is cute. I happy 이렇게 쓰실 수도 있는데 안 돼요. 이것도 I am happy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많이 알고 있는 것 중에 don't worry, be happy 있잖아요. 여기서 be가 붙는 이유가 happy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be가 쓰일 수 있는 영어에서 모든 경우를 다 보았습니다. 더 이상은 없어요. 이 세 가지가 전부입니다. 내가 영어로 어떤 말을 하고 싶다? 머릿속에 있는 단 한 가지의 질문은 무엇이다? 주어가 동작을 스스로 했나요? 를 생각해 보는 것이다. 그러면 이때에 각각의 상황에 맞게 내가 갈 수 있는 길은 세 가지가 있더라. 네, 주어가 동작을 스스로 했습니다. 아니요, 주어가 동작을 스스로 하지 않았습니다. 주어가 동작을 당했습니다. 동작이 없어요. 어떤 상황이 나오든 이 질문을 바로 꺼내서 반응 속도가 빠르게 영어 문장을 만드시는 분이 영어 뇌를 가지게 되실 겁니다. 앞으로는 질문 바로 꺼내보시고 상황에 맞게 주어 동사 관계에서 능동, 수동, 상태 정확하게 고르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영어 공부 열심히 하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